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간의 이슈를 다루고요.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 캐리 트레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미친 듯이 광기로 올라가고 있는 금과 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실적, 중요한 실적 있는 기업들 어떻게 실적이 나올 것 같은지 제 생각도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주말 막판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쏟아졌을 수 있는 이유와 저는 여전히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좀 더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 내에서 판단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말 이슈를 다룰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셧다운 이슈가 가장 중요도가 낮다. 뭐 일어나더라도 뭐 부분 셧다운일 거고, 예산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죠. 공화당이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좀 어느 정도는 민주당에게 줄 건 준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셧다운 이슈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캐나다 관세 100% 이슈죠. 요거는 경고예요. 그래서 언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나와서 뭐 프리 FTA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너무 세게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 너희가 뭐냐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저는 요거를 얘기함으로써 지금 좀 미국에서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을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너희가 좀 뭐 좀 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암묵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린란드처럼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캐리 트레이드 지금 문제잖아요. 금요일에 엔화하고 또 원화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면서 야, 이거 또 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미 24년 7월에 학습되어 있다. 뒤에 이제 제가 차트로도 보여드릴 건데, 다카이치 총리가 외환 시장 개입 선언까지 했고요. 레이트 체크 후에 연준도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선전포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을 하겠다고 하면은 사람이 이 불확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무서워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그때 왜 불확실성으로 터졌냐 하면은 엔화가 끝도 없이 강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빨리 팔아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연쇄적인 부분보다는 개입을 함으로써 밸런스를 맞출 거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당연히 단기적으로 조정은 일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이 깊지 않을 거고, 다시 어디로 수급이 들어갈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금과 은, 이 귀금속도 얘기를 할 거고, 뭐 코인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요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요거예요. 빅테크 실적입니다. 빅테크 실적이 마소, 뭐 메타, 애플, 테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마소, 메타, 애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캐펙스, 뭐 그다음에 가이던스 요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들도 나오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한 주가가 그 자리에 있든가 살짝 올라가든가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보다도 이 빅테크 실적이 중요하다. 이번에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면은 증시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번 주에서 여러분들은 FOMC보다도 더 중요한 게 빅테크 실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 빅테크 실적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지금 기금속 광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 요런 부분도 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1,500원 환율을 막듯이 달러 엔이 160을 넘는 거를 일본은 원치 않아요. 최근에 일본 국채 시장에 일본이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죠. 그로 인해서 엔화가 더 약세가 되니까 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거다. 그래서 요거를 강제로 누르고 있습니다. 자, 2024년 7월에는 아무도 이 엔캐리에 대해서 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엔캐리가 터졌어요. 이때 터질 때는 뭐다? 와, 엔화가 엄청 강세가 돼서 이 140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공포. 그러면 요때는 뭐가 된다?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팔아서 엔화를 확보를 할 거야. 요렇게 해서 팔면서 급락이 나온 거고. 자, 이때의 급락은 이제 약하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관세까지 터지면서 한 번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도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듯이 엔화도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뭔 얘기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엔화가 더 약세로 간다면 개입을 해서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것도 레이트 체크를 했다고 얘기가 돌고 있고, 연준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 그렇다는 거는 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거지, 이거를 급격하게 내린다고 하면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고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트레이드가 나와서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 그럼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이 있죠.
자 그럼 빅테크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빅테크가 고점에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나오는 빅테크 실적은 마소나 메타는 아직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면은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졌을 때 돈을 빼고 싶은가? 아니죠.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 그 자금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귀금속, 금하고 은, 뭐 구리, 그다음에 뭐 지금 팔라디움 이런 지금 광기로 올라간 원자재 있죠. 뭐 천연가스나 그런 데에도 요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빅테크 실적이 잘 나와서 미국 주식이 더 이제는 뚫고 올라갈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빅테크가 떨어지면 미국 주식 반도체가 다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본 주식 시장은 버틸까요? 한국 주식 시장은 버틸까요? 네, 다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엔화가 이제 강세가 돼 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해 가지고 이 자본이 빠져나간다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이 금과 은 여기서 광기 올라갔던 곳에서 차익 실현을 낼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빅테크가 눌려 있는데 나는 실적이 잘 나와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더 투자하고 싶죠. 근데 이 돈이 엔화가 강세가 돼서 내가 엔화를 좀 충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금에서 은 투자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다 때려 받는 게 더 이익률이 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하고 은에서 상방으로 먹을 게 당장 이제 당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다 넣는 게 당장은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러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해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더 약세가 돼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가장 먼저 저는 빠져나갈 때가 이 귀금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좀 뭐 2026년 전체, 2027년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금, 은이 고점 탑을 만들고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금, 은의 랠리가 당장 아예 꺼진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수익 실현해서 돈을 뺄 곳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도 똑같이 금에서 수익 실현이 크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땜빵을 메꾸겠다라는 거야.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과열이 너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은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1년 이상, 뭐 2년 이상 들고 갈 거 아니면 지금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캐리 트레이드보다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하고 은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알려드릴 건 제가 지금 금에다가 4,900에 숏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좀 세게 물렸거든요. 그래서 편향된 숏의 편향된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구간에서 자 이렇게 더 뽑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금 관련된 영상을 뒤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금의 조정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광기가 어느 부분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요거는 저는 이번 주 내에는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빅테크 실적 내 뭐 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 광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월봉으로 봤을 때 RSI가 이제 93이거든요. 뭐 역대급 수치라서 이제 끝까지 갈 거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건 어떠한 종목이든 이게 원자재가 됐든 귀금속이 됐든 뭐 빅스가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뭐 어떤 뭐 엔비디아가 됐든 구글이가 됐든 매물대를 채우러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20-30% 정도 조정이 와서 매물대를 채우고 다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돈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가서 먹을 것보다 이제 올라가서 물량을 떠넘기고 내려와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다 죽여 놓고 다시 매집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광기로 한번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개미들 끝에 계속 올라갈 것처럼 해 놓고 태우고 털어내면서 지지고 볶고 매물대 채우면서 얘네들 다 죽어서 포기하면은 다시 한번 올린다. 이런 게 이제 주식이거든요.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한없이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올리고 떨구고 올리고 떨구고 이래야 얘네들이 숏으로 먹을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증시 트렌드가 떨어질 때 미친 듯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약간 이 레버리지 때문에 요런 성향이 있긴 있는데 이 귀금속도 똑같은 성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서 이 광기에 잘못 물리면은 한 1 년은 고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6 개월. 그래서 랠리가 금은의 랠리가 아예 끝났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광기가 끝나면은 이 아래에 채우지 않았던 매물대에서 좀 횡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더블탑 찍고 또 내렸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또 마냥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러면서 몇 개월 동안은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빠져나갈 곳은 저는 이런 귀금속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빅테크에서 지금 뭐 마소나 메타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자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자본은 비율을 맞출 때 여러분들 기관들은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출 때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가겠다.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은 일본 주식도 떨어집니다. 그 엔캐레이드 빼가지고 엔화로 바꾼 다음에 자 달러가 싸. 근데 내가 엔화를 만약에 지금 쌀 때 바꿔서 엔화가 강세가 됐어요. 그래서 엔화로 돈을 벌었어. 근데 빅테크가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럼 뭐 해야겠어? 다시 달러를 바꿔서 빅테크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주식이 잠깐 떨어질 수는 있는데 결국 그 돈이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하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나는 피하고 싶어. 일부 피하고 싶어. 혹시 모르니까 피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일부 익절은 해도 네, 익절을 하거나 뭐 손절을 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미국 주식을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들고 가야 된다. 2026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거는 만약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귀금속이 수익 실현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만약 광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4,900에서 5,000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비율과 갑자기 랠리가 시작된 이 구간 있죠? 이 8월. 이때부터의 1대1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4,900 정도가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정확한 명분은 없지만 기준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오르는 그 폭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린란드 이슈가 해소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관기가 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파생에서의 가격과 실물 가격에서의 가격도 좀 괴리가 크고 나라별로도 실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물 가격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막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지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지금은 좀 관기에 과열이 심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구간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뽑힐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뽑히는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여기 내려와서 좀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면 비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을 좋게 좋게 보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제 말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5,500, 실버 150, 2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고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다시 나오는 이 구간 있잖아요. 6월 여기까지 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금을 타는 거는 리스크가 여러분들이 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견딜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 한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렇다고 쇼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무모하게 쇼 쳤다가 지금 물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쇼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에 원래 비관론자였어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크리에이티브 법안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밀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확실히 이번에 다시 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야 더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 그냥 흘러내려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지고 차트의 셋업 자체도 이 기술적인 분석 자체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갈 거였으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서 멈췄으면 안 됐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아예 시즌 아웃으로 내려갈 거였으면 얘가 최소 여기까지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이 100에서 107K.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오면은 일정 부분은 꼭 덜어내라. 여기서 만약에 내려갔을 때는 이제 시즌이 아웃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구간을 오지 않고 애매한 구간에서 98K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구간에서 자 올라가려고 해서 그린란드 이슈로 여기서 한번 다시 꺼진 거거든요. 근데 이슈가 없었더라면은 저는 여기 구간에서 지탱이 나오고 다시 좀 여기서 비비다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린란드 이슈가 터지고 관세가 터지고 나서 이 롱을 다 청산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 거기다가 이 OI의 물량이 여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지금 다 털려고 제가 이번 이제 주말 구간에 텔레그램에 이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털어내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영상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터는 무빙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86K의 지지가 나왔는데 일단 85 여기를 안 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이 힘이 이 올라갔을 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더블로 셋업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구간으로 보여진다. 이 파동 관점으로도 이 파동이 이제 첫 번째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두 번째 파동의 조정에 있는 아직 연장선상이다. 원래 여기서 끝나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이슈를 한번 터지면서 한 번 더 털어내는 구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치모쿠 이 구름대에서도 전환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 가지고 버텨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 중에서 이 셋업이 탑을 만들고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정부가 민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단기채 그러니까 장기채가 안 되기 때문에 단기채를 찍어내는데 그 단기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하고 지금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데 달러 지위를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달러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패를 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똑같이 하다가 안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한번 아직 시도조차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요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관론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좀 중심이 되는 코인들만 투자를 해도 되는 설명은 정부가 밀면은 이미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스닥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가 코스닥 3천 만들겠다고 하니까 오늘 서킷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가 미는 게 가장 세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가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밀고 뭘 밀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따라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똑같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더리움도 똑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원래는 이 구간에서 올라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이슈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냥 올릴 수 있었다. 터지면서 한 번 더 밀고 이 구간에서는 이 셋업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역 더블탑을 만들고 올라가려는 무빙의 힘이 더 강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 있죠. 여기 구간에 지금 저는 좀 추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 왜냐면은 자, 똑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제 2,800이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똑같이 첫 번째 파동 이후에 이게 똑같이 이제 탑을 아래로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말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서 롱을 청산을 한 번 더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오늘 영상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이 무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간 내에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한 2개월 동안 매수를 추가적으로 안 했는데 지금 최근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한번 다시 받아보려고 합니다. 구름대도 여기 라인이 끝나고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에 얇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을 받으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백악관 공식 트윗에서 한 6개월 만인가? 한 4개월 만에 이 코인 관련해서 트윗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코인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미는 트럼프가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제 생각이고 저는 이제 트럼프 정권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 레버리지 안 쓰고요. 선물 안 합니다. 그냥 현물로 2배 레버리지를 모아서 홀딩을 하겠다. 이 변동성 이겨내고 올라갈 때까지 홀딩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믿고 가시는 분들이 똑같이 가는 거지.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일은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두시라고 설명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이 구간에서도 한번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은 필요하다. 저도 뭐 이 구간에서 한 3분의 1 덜어내고 다시 모아가지고 지금 이 횡보 구간을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200일선을 다시 돌파하고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여기 345에서 350 중요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헬스케어 밀겠다고 얘기했어요. 헬스케어한테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때려치긴 했는데 결국엔 다시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그다음에 다음 실적 저는 400불 넘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몇 년간 이제 1년 이상 홀딩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우상향할 거다. 이게 지지고 볶고 있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은 포트폴리오에 그냥 담아 두면은 일정 수익은 계속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제 어느 정도 파셔야 된다 하면은 저는 일단 400 불까지는 홀딩을 하자. 근데 저도 이제 목표가는 일단 400 불. 400 불에 오면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덜어내고 나머지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일정 부분 또 홀딩하고 요런 식으로 가져갈 겁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 어떻게 올라가든 이번 여기서 지금 200 일선을 뚫고 추세가 상방으로 모멘텀 콜옵션까지 아주 좋은 흐름이죠. 여기서 EMA에 한번 다시 걸리는 위치긴 한데, 자 여기서 실적으로 뚫고 올라가면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이제 평타 이상만 쳐줘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SML 반도체 종목인데요. 요것도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봐드리면은 최근에 몇몇 종목 빼고는 반도체는 다 과열로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맥스 가격이 1350에서 1360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보다 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실적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한 1250 요 하프라인 까지는 떨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의 갭은 메꿔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한 1250 부근부터는 다시 한번 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는데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은 한 1240, 50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오면은 자, 이 구간에서는 시간은 조금 소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소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소입니다. 마소 직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하시고 여기 오면 이제 주봉 100일선과 이 주봉 이치모코가 깨지는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더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주봉에서 얘가 캔들이 올라와서 만들게 되면은 추세를 전환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이게 주봉이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은 더 시간이 길게 걸릴 확률이 높지만은, 빠르게 올려만 준다고 하면은 실적 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UBS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꽤 의미 있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470 여기 깨진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벽을 이제 실적 구간 내에서 실적 전에 넘어주면 진짜 좋은 거고요. 실적 되기 전에 못 넘는다고 하면 실적에 따라서 넘어가거나 다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 대비 얘네들이 지금 AI 경쟁력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클라우드 매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캐펙스는 어느 정도 더 늘리고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어닝콜에서 가이던스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보여주면, 이게 기대치가 너무 낮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만 나와주면은 네, 충분히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소 5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이제 49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200일선 위로 올라가는 무빙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이후에 200일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안 삽니다. 아, 마소가 눌릴 때까지 기다리겠구나 하면서 안 살 때 그냥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메타도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주봉 이치모코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추세 하단에 이제 100일선 위치, 그래서 590과 605 여기 구간에서 바이더 딥하시라 여기 구간에서 한 번 더 똑같이 휩소를 주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여기 주봉 이치모코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메타도 똑같아요. 이때 이제 이 세금으로 인해서 EPS가 하회를 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잘 나와도 메타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지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이 막 슈퍼 어닝이 안 나와도 돼요. 일정 부분 이상만 잘 나와줘도 뚫어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스타트가 마소 메타인 점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적 스타트는 잘 끊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은 메타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지만은 800 이상 여기 올라가는 구간까지 끝까지 홀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메타가 비전이 있어도 그냥 차라리 전 다른 기업에 좀 투자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메타와 마소는 밸류에이션 대비 좀 저평가된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 깨지느냐 이 아래를 깨져서 이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이 구간을 올라가느냐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이번 실적과 같이 유의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이 실적으로 인해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마소는 490, 500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메타는 한 700 부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승이 이제 어닝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번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실적으로 테슬라가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저는 더 횡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가 실적으로 보여줄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현인콜이다. 근데 이미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이 나왔어. 다보스 포럼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했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어닝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요거 이미 현인콜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올려놨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트럼프랑도 화해했죠. 그래서 뭐 그런 호재도 없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닝풀이 하거나 사는 건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어디에서부터 살면 된다. 근데 요런 구간에서부터는 사도 된다. 이미 올랐죠. 일단 사지 말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다시 사도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이번 실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매우 낮다. 올라가더라도 470 부근에서 부딪힐 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테슬라는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랬고 저는 이 구간에 오면 사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명심해 주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그 다보스 포럼과 좀 올라가려고 했으면 이미 여기를 찍으려고 했으면 지금 찍었어야 됐다 이미. 좀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안 좋게 본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게 좀 한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가져가실 거면 좀 길게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 전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올 거니까 이 구간에서 사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고 떨어질 때도 사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서부터 사라? 네, 이 아래서부터 사되 여기가 베스트 자리고 넥라인부터 여기까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애플이 실적이 높게 잡혀 있죠. 그 높게 잡혀 있는 이유는 항상 이 1 분기 여기 이때 실적 때 높게 잡혀 있는 이유는 이때 아이폰을 발매해서요, 새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걸 하는데 최근에 아이폰이 잘 팔렸다 요런 소식밖에 뭐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일단 반등한다.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265, 260 요 정도 가격이 오면 일부 덜어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바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기엔 어려워요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한번 다시 펌핑 주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소화할 시간을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실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235인데 이렇게 가는 확률보다는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260, 265를 부딪히러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서부터는 그냥 매수하고 홀딩을 하셔도 된다. 애플은 이미 어느 정도 한 번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 만약에 여기서 깨진다고 하면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냥 바로 다시 쭉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어떻게 봐더라도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과 관계없이 실적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반도체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전 지금 브로드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때 구간에 브로드컴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 실적 나오고 나서 브로드컴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떨어진다고. 이때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 요 넥라인에 있는 갭 구간 있죠. 지금 여기 채웠죠. 그러면은 자,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구간이다.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브로드컴은. 근데 어디서 전환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 두는 겁니다. 분할 매수의 구간을 정해 둬요. 자, 320 부근부터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수가 일단 여기 들어갔다. 그럼 이 다음 구간이 어디냐? 이 308에서 310이 지지가 잡혀 있는 구간이에요. 이 EMA, EBS. 그럼 여기서도 좀 담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담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분할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담으면 되고 3분할 하고 싶으면 이 중에 한 번만 담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담아 놨다.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떨어져서 담아 놨다. 그다음부터는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담아도 된다. 더 떨어진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감안을 하고 홀딩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올 확률은 적어 보이지만 그래서 뭐든 항상 최악의 경우의 수를 정해 두고 이 기업이 이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선두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밸류에이션 급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거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이 브로드컴 생각보다 많이 눌렸는데 얘 먹을 자리가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그러고 나서 올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다리다가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리면서 좀 모아두고 홀딩해도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들이 저는 브로드컴은 지금 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단 한 번도 브로드컴을 좋게 막 엄청 좋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여기 정도까지 오면은 사라고 설명만 드리고, 근데 지금 구간에 여기 깨져서 좀 더 깨질 수 있는데 이 구간이 분할 매수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은 지금 구간부터 브로드컴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 생각을 좀 많이 담아서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슈퍼 위크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 실적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 금과 은 이번에 광기로 랠리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생각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혼자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그다음에 다른 뭐 참고하시는 것도 다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